이과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근데 공교육하고 사교육이 뭐 많은 목표가 차이가 있고 현실도 차이가 있고 등등등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수학 교육이 굉장히 이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 이루어지는지 수학 선생조차도 몰라요. 왜냐면 자신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어릴 때 맞고 자란 애가 커가지고 애를 때려요. 자기 자식 나서 때린다고요.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너무 심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적인 폭력하고 비슷해요. 지금 수학 교육이. 뭐냐면 그냥 유형을 외우게 시켜요. 왜 이렇게 푸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푸냐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아 보이는 문제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갑자기 안 풀린단 말이에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풀린다고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왜 안 풀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수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길이가 똑같은 점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이으면 이거 중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중선을 잡아서 푸는 거야 라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왜 중선을 잡아야 라고 안 물어봅니다. 이미 수선에 갈 때부터 왜 수선을 내려야 할 때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너 이상한 걸 물어본다 넌. 너 그런 거는 수학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수학 선생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뭘 느끼냐면 이게 두 개 중에 구별을 하겠구나를 느껴요. 근데 애들은 점점 뭘 느끼냐면 이게 두 가지가 아니고 삼각형을 놓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이렇게 내접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원을 그리긴 그리는데 크게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저 고3 이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중학교 도형이에요. 각의 이등분선을 잡아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똑같은 게 나오지만 어떤 거는 삼각형 두 개를 똑같은 걸 잡아가지고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서 풀어요. 그러면 중3 애들한테만 이게 10개가 넘습니다. 삼각형을 놓고 할 수 있는 작업이. 그럼 고1 때 대여섯 가지가 더 나와요. 그러면 고3이 되면 그거 15가지만 외우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길이 15개인데 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애들이 어떠시겠어요? 길이 15개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가본 적은 다 있는 길인데 15개 중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 재고 있어요. 그런 일을 100분을 시간 재고 있다고요. 시험장에서요. 그러면 시험 불안증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 불안증이. 저는 조금씩 반영을 해봤어요. 조금씩 반영을 해오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10년 전, 대치동에서 10년 전에 처음 수업할 때는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 점점점 어떤 소리를 듣냐면 특이하다, 수업이. 그래서 고3 애를 선생한테 보내는 거, 이게 중1, 중2 때 혹은 고1, 고2 때 하면 몰라도 무슨 사고력 뭔가 수학을 한다는 것 같은데 황준규 선생이. 근데 모험이다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왜냐면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한테는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학원 간의 경쟁이 너무 격화되다가 그냥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씌우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에 대한 평을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한테 꼭 들어보세요. 네. 황준규가 이러대더라 이런 거 말고요. 네. 절대 모험이 아닙니다. 2차 곡선 공간도형 벡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걸 이런 문제를 풀어보진 않으셨더라도 여기서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기백에 뭐 1차 변화랑 2차 곡선까지는 괜찮은데 공간도형에서 좀 어렵다고 하고 벡터는 뭐 심화까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여기를 선생님이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좀 빠졌으니까 여기를 채웠으면 좋겠고 뭐 여기 뭐 참고지 문제 행렬 뭐 약한 것 같고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예.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뭐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어디 여행 가는 이런 얘기는 어디 여행 가실 때 가족 여행 가실 때 트렁크에 뭐 짐을 꾸겨 넣어야 되는데 근데 자리가 안 나네 여기가 좀 비었네 여기다 더 끼워 넣으면 되겠네 그럴 때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트렁크의 빈자리에 어디 짐을 채워 넣는 거 혹은 빈 통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 게 교육이 아니라 교육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라고요. 불을 지르는 게 붙이는 게 어렵지 붙이면 알아서 쫙 탑니다. 애들이 어쨌든 일생 내내 수학이 재미없다 그러면 이것까지 안 옵니다. 수학이 재밌던 적이 있거나 혹은 정말 잘하고 싶기 때문에 재밌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과에 왔단 말이에요. 잘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알아요. 그러면 그러게 애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요. 제 수업은 이게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이런 말을 이게 학원 광고에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광고에 어릴 때 애들 광고지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절대로 사치 계산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산 능력이라고 여기 교육학에서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수학 교육에서 말하는 건 전형적인 문제를 푸는 능력입니다. 전형적인 문제. 계산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애들 앞 페이지에 네 문제 있는데 금방 풀거든요. 네? 네 문제 푹 넘기거든요. 왜냐면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 그냥 전형적인 문제를 푸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는 아닌데 정형화된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 원래 벡터에선 이 문제 나온다. 무한등비급수에선 도형 같은 요 문제 나오는데 그런 형태가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형적인 거는 다 쉽죠. 아니에요. 전형적인 것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형화된 문제는 다 쉽죠. 아니에요. 정형화된 것 중에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난도는 얘랑 다른 거예요. 이게 일로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난도는 어디까지는 여기 안에서도 어려운 게 있고 여기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3차원입니다. 단원이 있고 행동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형적인 문제에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여기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요거는 추론은 흔히 말하는 추론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연역 추론, 귀납 추론. 근데 수학이니까 연역 추론만 있는 게 아니라 귀납 추론도 있습니다. 발견적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리즈닝 추론입니다. 문제 해결은 이건 자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이게 문제 해결력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 그러지만 이건 낯선 문제 해결력이 낯선 문제. 이 위로는 2003년도부터는 2004학년도 수능부터는 6차 교육과정인데 6차 교육과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2005학년도 교육과정부터 의미가 있거든요. 올해 애들 보는 거요. 지금 고2는 또 달라지는데 지금 애들까지는 지금 애들 교육과정이 우리 애들 교육과정이 고3 애들 교육과정이 별명이 7차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7차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거 숫자를 적지 마시고 요래 보세요. 이게 체감이 대략 90입니다. 이것도 90이죠. 이것도 90이에요. 이거는 98이라는 게 수학은 영어나 국어하고 달라가지고 제일 작은 점수가 2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98점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애들한테 농담으로 야 100보다 어려운 게 98이다. 나머지를 다 맞고 어떻게 2점짜리 틀리냐고. 2점짜리는 5개밖에 안 나옵니다. 수학에서. 그리고 굉장히 쉬운 게 나와요. 이런 것 중에 굉장히 쉬운 거. 그래서 1등 컷이 98이 나온 게 기적적인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가지고 요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요 다음에 고3 맡고 있는 선생이 대치동에서 애들 가리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다고요, 애들이. 자기 위에 1년 선배를 봤으니까. 내년에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지네가 이제 예비 고3 되면서 자기 1년 선배가 98점 실제로 100이잖아요, 이게. 이거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쉬웠으면 100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노무현 2년차, 3년차예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야, 그동안 요거에 맞춰서 준비해야지. 90점 정도에 맞춰 준비해야지. 어떻게 100을 보고 준비를 하냐. 그러나 시험이 갑자기 이건 애들이 체감은 80입니다. 80. 이것도 8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는 준비해야지. 아니 대학은 고3 때 가야 됩니다. 재수로 가기 힘들어요. 제가 재수하면서 수업을 하지만 대학은 고3 때 가는 거예요. 고3 때. 재수한다고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예, 하나 넘겨보시면 그 다음 2번이라고 첫 줄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머님들이 이게 제 교재에 한 페이지를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삼각형이 있죠. 거기 삼각형에 보면 sin a분의 a가 수학적인 지금 문제를 풀진 않겠습니다. 근데 sin a분의 b가 sin b분의 b다는 걸 보인다고 할 때 수선의 발 내려서 황준규 수업이 특이하다는 게 다른 선생님들은 맨날 수선의 발 내리는데 황준규는 수선의 발 안 내리고 이상한 걸로 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도 수선의 발을 내려서 풉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주냐면 어머님들 이거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 초등학교 옛날에 4학년인데 지금 3학년 과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P분의 Q가 문자는 안 쓰지만 어쨌든 P분의 Q가 R분의 S라 그래요. 그러면 뭐 생각나시는 거 있죠? P분의 Q가 R분의 S면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같단 말이에요. 초등학교에 분수 곱셈이 끝나고 비와 비례 뭐 이런 걸 하면 빠르면 4학년 못하면 6학년이 끝나면 이런 작업은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분수를 보고 P분의 Q가 R분의 S가 분수가 두 개 있는데 근데 같다네? 그러면 PQR이 PS구나 라는 건 언제 하는 겁니까? 그건 항상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작업이에요. 보편적인 작업이라고. 수학은 보편성에서 나온 겁니다. 수학을 가리킨다면서 유형을 가리킨다는 건 진짜 웃긴 겁니다. 그거는 그냥 산업화 되다 보니까 애를 정말로 사고하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어머니 지금 제 설명에 힘드시죠?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사람의 뇌가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것 같으시죠?
사람의 뇌는 뇌과학에 의하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24시간 내내 생각만 해봐요. 예, 그러면 사람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 저건 저 얘기일 거야. 아 저건 저 얘기일 거야. 아 저건 안 들어도 돼. 저건 나랑 상관없네. 아 저런 얘기. 아, 역시 황준기 저러네. 생각을 안 한다고요. 예? 생각을 안 한다고 굉장히 빨리빨리 생각을 안 한다고요.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얘들이 제 수업을 들어왔을 때 애들하고 종강을 했을 때 수능 4일 전에 종강했을 때 애들이 못하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선생 아니에요. 그걸 관점으로 교재를 계속 조금씩 만들고 10년이 넘어가니까 교재 전체가 사람들이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된 게 수설의 발을 내린다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너 학생들한테 너 이 식 보면 생각나는 거 없냐? 이 식 보면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언제 하는 거지? 네. 곱하는 유형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항상 하는 겁니다.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어느 게 더 간단한 식입니까? 이게 더 간단한 식이잖아요. 복잡한 걸 간단하게 바꾸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한 걸 복잡하게 바꿀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죠. 스스로. 왜 이유 따지고 그러냐면 이유를 모르고 작업을 하면 노예의 마음을 느껴요. 어머님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왜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머님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머님 진짜 나오세요. 그러면서 제 차차 문을 열어요. 밑에 주차장에. 네? 어머니 타세요. 그러면 왜 타네요? 그럴 거냐. 일단 타세요. 네. 애들이 그런 마음을 느낀다니까요. 왜 하는지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노예의 마음을. 네. 또 하나. 여기 성가하면서 나오시면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여기가 각이 A고 여기 각이 B라고 그러면 여기 맞은편에 여기가 A고 여기 B라고 쓰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사인 B다, 사인 A다. 여기를 볼까요? 사인 A다 그러면 이 각이 지금 A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삼가함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뭘 알고 있냐면 B 사인 A라는 건 바로 이 그림에서 B 사인 A라는 건 바로 여기 이 길이를 B 사인 A라고 합니다. 이 삼각형에서 보면. A 사인 B는 뭐냐면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A 사인 B라고 합니다. 같잖아요. 그래서 참입니다. 거짓 아니고 참이라고요. 발레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 선생은 1, 2학년 때 선생은 수선의 발을 내려서 풀어라.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외워야지. 왜 수선의 발. 그 숙제 많이 줘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푸는 문제 잔뜩 줘요. 그리고 다음날 오면 수선의 발 내려서 푸는 문제 느낌은 살짝 다르지만 결국 수선의 발 내려서 푸는 문제를 미리 요새 그런 강의 많잖아요. 고3 강의 이과 애들 3시간 4시간 한 번에 하니까 앞에 1시간은 그 문제풀이 수업 이래가지고 주고 그러면 어제 배웠던 거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외워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이런 문제 잘 풀게 돼요. 물론 불안감은 커지지만 유형을 다 외워야 되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능장 가면 결국 요게 나와요. 요게 너무 안 나오면 작년같이 100 돼요. 네. 너무 안 나오면 네. 몇 개 좀 나오면 80 돼요. 이거 정말 막 춤을 춥니다. 네. 이 사람들이 욕먹으면서 왜 춤을 추냐 그러면 평가원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애들이 이 문제가 낯설지 안 낯설지 그걸 몰라요. 그걸. 네. 그래서 따라서 내년에 뭐가 될지 역시 모르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지.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식을 간단하게 바꾸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항상 하는 작업입니다. 식에서 더 이상 간단하게 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식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걔를 그려보는 것도 항상 하는 작업입니다. 드물게 애들 중에 그릴 줄 모른다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애들이 들어와서 단편성이 돼도 거기 안에 수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단원이 약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뭐죠? 수선의 발을 내린다가 아니라 식을 간단하게 하는 보편적인 습관, 보편적인 태도. 네. 그 다음에 식이 막혔을 때 그려보는 당연한 태도. 식이 막히면 그려봐야죠. 그림이 막히면 식으로 잡아봐야죠. 네. 수학이 결국 식 다루는 대수하고 그림 다루는 기하에서 출발한 겁니다. 물론 함수가 있죠. 네. 확률 통계도 있죠. 그런 작업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유형이 아니라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인지는 외울 필요가 없구나. 내가 모든 식을 간단하게 바꾸는 습관이 있고 식이 막혔을 때 걔를 그려보는 습관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더 이상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저걸 증명한다는 유형을 외울 필요가 없네. 이걸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형을 해체한다고 말합니다.
애들 생각을 해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짐을 내려놓는 작업을 고3 때 하는 겁니다. 고3 때. 그래서 고3 수업을 해요, 제가. 고3 수업을 해요, 고3 수업. 우리 애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애한테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애가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1, 2학년 때 공부해온 거랑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3학년 때 적응이 될까요? 애가 좀 힘들겠죠. 근데 저는 그런 애들만 해왔습니다. 그런 애들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애들을 적응시키고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업 결과적으로 유형 암기에서 해방되면 그러면 정말 진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마디, 3분 남았, 2분 남았다고 했으니 가야 돼요. 그 뒤에서 연락을 해주셔서. 그 기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애가 기강이 빠졌네. 그런 기강이 아니고요. 그물코 강자에 기강이 있습니다. 그물코 강자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물처럼 복잡하게 생긴 거 있습니다. 한자로. 근데 어부가 그물이 땅바닥에 이제 있는데 그물코를 좀 펴야 돼요. 그물코를 이렇게 펴야 돼요. 그물이 막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으면 그물이 막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물코를 구멍을 하나하나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열다 보면 어때요? 다 열립니까? 이 전체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쪽을 처음에는 몇 개가 열리다가 한 절반쯤 열었을 때 저쪽이 닫혀지기 시작해요. 굉장한 비유죠. 유형을 암기하다 보면 예전에 암기했던 걸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뭘 느끼냐면 이건 전 세계적인 얘기인데 띠나이스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고요. 자기 발 밑에서 빠직빠직 소리가 나요. 수능을 보는데 빠직빠직. 내가 외웠던 게 내가 공부한 게 사실 살얼음판이어서 그냥 빠지면 죽는 건데 딱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돌원사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걸 스스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나 불안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 이제 괜찮아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물코를 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날 기자입니다. 여기 그물이니까 여기 이게 있잖아요. 이걸 잡아서 쫙 피면 돼요. 그러면 쫙 열립니다. 그게 기강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작업을 합니다. 본질적인 작업은 말로 하긴 쉬운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구현하기, 수업 교실에서 구현해 가서 개를 시험장에서 구현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 지점에서 수학 교육 대단한 세계적인 학자보다 제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저도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만 간접적으로 논문 읽어서 배워갖고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넘겨보시면 문과 진도표 있네요. 또 넘겨보시면 이과 진도표 있죠. 그래서 이과 진도표를 보시면 요 기출문제, 10년치 기출문제를 저런 식으로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치 기출문제가 한 해에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 11월 수능 이렇게 있기 때문에 30문제씩 7이 있으니까 1년이 210문제인데 지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수능부터 2015학년도 수능까지 11년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210문제에 11년 하면 2310문제입니다. 2310문제를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이렇게. 그것도 방대한 양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상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서 교과별로 이런 작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걸 조금씩 합니다. 핵심을 푹푹 찔러서 해요. 푹푹 찔러서요. 그러니까 고1, 2가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상담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더. 그럼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선생님은 그러면 고1, 2 때 뭔가 막 무너뜨리고 막 다시 세우신다 이런 건가요? 막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무너뜨리는 건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철심을 박습니다. 이렇게. 10층 건물 15층으로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픈 얘기지만 산풍이 그 옥상에다가 층 하나 올리다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10층 건물이 15층으로 올리려면 그러면 그 10층 전체를 다시 물론 다 부수고 다시 하면 4, 5년 됩니다. 4, 5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 부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애들 기존의 거를 존중하면서 의미 있게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놓고 위에 쌓아요.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